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하고자 할 때 비로소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와주려 해도 자신이 변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결국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의 성장과 성공은 내면의 성장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이제는 운동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실제로 자신을 바꿉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진짜 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와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통찰,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그동안 결심이 오래 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삶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하죠. 또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건강해지고 싶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적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변화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뜨겁죠. 저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우유부단한 성격을 고치고 싶어요. 저도 더 자신감 있게 살고 싶어요. 그들은 열망도 있고 의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렇게 핑계를 대며 결국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최근 두어 달 전에도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저의 책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2020년에 나는 비우며 살기로 했다를 출간했어요. 미니멀 라이프 책인데요. 저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분은 자신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버릴 게 쌓여서 물건들을 싹 비우고 싶다고 했죠. 제가 실제로 그분의 집을 방문했는데 정말이지 현관에서부터 물건이 줄지어 쌓여 있는 거예요. 또 거실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공간인지 물건에게 내어준 공간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나면서 코칭을 해주었죠. 물건 버리기뿐 아니라 삶의 태도, 또 사람을 대할 때 우유부단함, 기대와 실망, 또 만난 후에 우울감 등을 호소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어요.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조언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만 가고 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물건을 버린다고 하면서도 이건 이래서 못 버리고 저건 저래서 못 버리고 하면서 계속 핑계를 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끌려다니고, 만난 후에
상처받고요. 밤새 잠을 못 자면서 그 사람의 언행에 대해 분해하고 고민하면서도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하고자 할 때 비로소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와주려 해도 자신이 변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결국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왜 쉽게 변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그런데 행동심리학 연구자 BJ 포그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이 행동하지 못한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원래의 습관과 환경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익숙함을 좋아하죠. 변화는 불편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의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목표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시스템의 결과를 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세웁니다. 10kg 감량하기, 유튜브 성공하기, 책 100권 읽기. 하지만 목표만 있고 시스템은 없습니다. 반면에 진짜 원하는 사람은 시스템을 만들죠. 매일 30분 걷기, 매일 1시간 글쓰기,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와 같은 시스템 말이죠. 의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목표는 두루뭉술합니다. 너무 커서 말이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드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표는 두루뭉실하죠. 근데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따른 작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마음이 가라앉아도 그냥 시스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행동은 조금씩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스템입니다. 결심은 정말 중요하죠. 그 결심이 끝까지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시스템이죠.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두 사람의 금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사람이 동시에 금연을 결심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끊을 거야. 하지만 집에는 여전히 담배가 있어요. 또 흡연하는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고 있죠. 생활은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담배를 버립니다. 그리고 흡연 장소를 피합니다. 담배를 함께 피우는 사람들을 멀리 합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을 바꿉니다. 몇 달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실질적 성과를 얻은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국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삶의 구조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변화는 결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결심에 따른 환경에 재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야. 나는 꾸준한 사람이야.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씩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변화는 행동 이전에 자기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변하겠다고 원한다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정체성이 스스로를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점검해서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려 했습니다.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방법도 알려주었죠.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내 자식의 습관도 바꾸기 어려운데 타인을 바꾸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가족일지라도 타인이죠. 타인을 변화시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죠. 물론 솔직히 돌아보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조금만 끌어주면 달라질 것 같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비상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기대 섞인 착각이었어요. 변화는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본인의 결심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말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왜 변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변해 왔거든요. 저도 20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이에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만 했고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서 살았고요. 인생에 딱히 대단한 목표나 이루고 싶은 것도 없었고 말이죠. 물론 하고 싶은 것, 또 아득한 꿈 같은 건 있었어요. 하지만 간절하게 원하거나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가듯이 그렇게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 30대가 되면서부터 점점 삶을 변화시키고픈 열망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책을 읽고 삶에 적용하고 조금씩 습관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고통도 견딥니다. 그러나 이유가 희미한 사람은 작은 불편함 앞에서도 멈춥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을 다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저의 시간과 에너지는 정말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자신을 극복하고 싶은 사람들, 또 정말로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작은 도움만 주어도 그들은 스스로 걸어갑니다.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실제로 처음에는 미술 관련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성장과 성공, 또 자기 극복과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수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에 아주 크나큰 실패도 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시 시작하곤 했습니다. 결국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죠. 의미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또 계속하는 반복입니다. 내가 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하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또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날마다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반복하는 수준만큼 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변화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위해 오늘 또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삶은 정신의 성장으로 완성됩니다. 김 작가였습니다.